우리가 뭐뭐 한다? 사원 등록, 금요자료 여기까지는 하시고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환경 등록 따로 하고 그다음에 전자신고 이거 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이 들어갑니다. 그럼 먼저 사원 등록에는 이렇게 기본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사항은 이건 ERP에서만 합니다.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사항과 우리가 부양가족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자, 그럼 사원 등록에 들어가시게 되면 국외 근로제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국외 근로제공.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외, 국외는 북한도 포함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외국입니다. 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 원양어선, 외항선 선원 등은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줍니다. 내가 한 달에 내가 원양어선 탔는데 한 달에 600만원 받아. 500만원 세금 안 매겨요.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매겨요. 그 이유는 외화거래가 정착해서.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해외 건설 현장도 1년까지 일용직이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건설 현장도 내가 매월 만약에 300만원 받아. 그러면 세금 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 300이었는데 작년서부터 500만원, 월 5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옛날에 북한에서 일했잖아요. 개성에서. 원래 100만원씩이었어요. 근데 그 김정은 동생이 폭파시켜버렸잖아.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대. 남는 거 가지고 뭐 하나 봐. 뭐 하고 있대요. 들었어, 뉴스에서.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북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외국에는 우리가 월이야 연이 아닙니다.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고 그 비과세는 500만원 외워야 됩니다. 현장 해외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 원양어선 타시는 선원, 외항선 타시는 선원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국외 근로자는 100만원까지 여러분들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일세율 적용은요. 외국 근로자 우리나라에 받은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받는 경우 우리가 비과세소득 불허해서 하면 선택하고 만약에 19%를 세액공제받는다. 그러면 여에서 외국인 단일 근로세율이 19%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제가 직장을 보시게 되면 페이지 수 여기를 열어보실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연말정산 페이지 수 9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외국 근로자 월급액가 500만원이라면 단일세 특례 신청을 한 신청을 적용할 때는 원천수세액은요 500만원 19%를 빼. 외국 근로자들 우리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 95만원 빼잖아. 그죠? 95만원에 또 10%는 지방소득세라고 했죠? 그럼 104만 5천원을 떼는 거야. 그러면 실제 지급액은 500만원에서 104만 5천원을 떼고 주는 거예요. 외국 근로자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예? 예,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 외국인 사람은 단일세율을 여로 바꿔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나를 외국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요거 여기 보시면 되겠고, 요게 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 근로자는 한국 내에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기본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19%를 적용하는 특례제도를 우리가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전액 비과세 있죠? 전액 비과세 우리 병상. 한 달에 지금 얼마 받는데? 150만원 받는데. 예. 나는 2,800원 받았는데. 병장이 5,100원 받았습니다. 보너스다 1,200원. 그때 소주가 160원이야, PX에서. 지금 군인 가고 싶어. 우리 아들 군인 보내고 싶어, 다시. 월 150만원씩 받는잖아. 다 병사들, 이건 다 비과세.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돈 모아 나온 거잖아요. 우리 아들은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어. 직업군인의 금연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며 직업군인은 다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가 아닙니다. 일반공만 부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공이 뭐 있겠습니까? 10대, 자가운전 이런 것들이 비과세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보신 거고 잠깐 또 내려놓으시고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러분들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이걸 비과세 적용 대상으로 반드시 1을 선택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말하자면 여기 볼게요. 공장장은 월급이 얼마일까? 210만 원은 많겠죠? 500이라고 봅시다. 500이면 생산직은 여야. 하지만 연장 근로수당은 2배. 왜? 210만 원 넘었잖아. 근데 나는 말단 사원이야. 200만 원 받아. 그럼 어떻게 됐어? 연장 근로수당도 여. 생산직도 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장 직원이라고 다 주는 건 아니다. 월 210만 원까지. 연봉 3천만 원까지. 이해가십니까? 3천만 원 이하이지만 우리가 야간 근로수당을 우리가 적용을 받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사무직은 무조건 한테 입력이 안 됩니다. 다 이건 야간 근로수당 그런 거 없어요. 다 과세입니다. 다 여기 보세요. 이따 급여자료에 연장 근로수당은 비과세 잡혀 있거든요. 나는 사무직이니까 과세를 바꿔야지. 못 바꿉니다. 그건 아예 정해져 있어. 여기는 어디서 바꾸는 거냐? 비과세로 정해져 있어. 연장 근로수당은요. 어디서 바꿀 거냐? 이따가 여러분들 다시 하실 때 사원 등록해서 만약에 이거 1번 쳤어. 이거 이름 아무거나 쳤어. 그리고 주민번호 치고 8081 0101 1234 567 이렇게 쳤습니다. 2025년 1월이지. 이렇게 나왔죠. 여기 만약에 국외는 여기다 들어가는 거 이렇게 찍으면 나와요. 그 다음에 생산직 요거 야간 요거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여기가 보면 야간 근로수당은 적혀지지도 않아. 여기가 여죠? 그럼 여기로 가는 거야. 우리 강사는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공장장이다. 그러면 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장장이 아니고 그냥 말단 사원이다. 210만 원 이하더라. 그럼 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약에 여기가 부죠. 그럼 자동으로 부가 됩니다. 여기에서 세팅하는 거야. 연장 근로수당은 무조건 비과세로 세팅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생산직일 때 여기서 처리해 주는 거야. 그래야 비과세인데 만약 여기서 부로 적혀 있더라. 그럼 연장 근로 비과세는 비과세 제도는 다 과세로 들어옵니다. 이건 고치는 거 아니야. 유일하게 고치지 않는 게 딱 그거야. 연장 근로수당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노후저축세는 절대 만지면 안 돼. 알겠습니까? 실비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총급여는 뭐야? 전년도에 내가 총급여 있죠? 그게 올해 기준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일세율이다. 단일세 요거 있죠? 찍고 싶어도 영어에 막 안 돼, 영어가. 그럼 뭐로 바꿔야 돼? 나를 외국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 여기에 열을 바뀌어. 이해갔습니까? 요거를 내가 내국으로 바뀌죠? 그러면 바로 단일세율이 제거가 됩니다. 이해갔죠? 요게 지금 내가 이거 요거 하나, 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있겠습니까? 마지막 퇴사, 중도퇴사입니다. 내가 도중에 계속 상용직 근로자가 계속 근무자죠? 중도퇴사자를 도중에 그만두신 분들이죠. 그렇죠? 퇴사 연월일을 여기에 적어주는데 여기에다가 적어주는 거야. 만약에 이 친구가 만약에 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2025년 5월 31일날 내가 했다. 여기는 2월을 영화죠. 이렇게 영화 넣죠. 난 퇴직했는데 내 월급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항상 봅니다. 보고 서류에서 F2번 눌러서 여기 나오겠죠. 개인사정을 자진 사퇴했어. 실업급여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렇죠? 뭐 그거 알아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이제 거기 나오는 대로 주어지는 거야. 그 퇴사라고 나와요. 이렇게 본업이잖아요. 이해갔습니까? 요걸 치면 이걸 만약에 지어지잖아. 스페이스가 엔터. 스페이스가 엔터. 그냥 삭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실 거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할 것이고, 부양가족.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양가족은 내 윗사람, 존속이죠. 나와 배우자는 동급이고, 내 밑에는 비속, 비열한 놈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 자식과 손자까지를, 손자, 손녀까지를 비속이라고 한다.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은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걸로 봅니다. 하지만 나의 형제와 내 와이프의 형제가 같이 살 때는 등본상에 들어와야지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게 부양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 카페에 문천징수 제가 여기다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문천징수 여기에 보셔서 정보 파일에 기본공제 대상자 열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양가족이야. 나와 배우자 동급, 나의 형제자매가 있겠고 와이프 형제자매가 있겠죠. 여기는 등본상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내 윗사람, 내 나이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살아계시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장사 어휴 엄청 장수하시는 거지. 130대 되겠다. 그렇죠? 나의 부모, 내 윗사람들은 존경한다. 존속. 내 밑으로는 비열한 것들, 비속.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은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걸로 본다. 단 형제자매는 등본상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등본상에 들어와야 등본 뜰 때 내 부양가족이 다 있어야 되잖아. 여기에 이모, 고모, 삼촌, 조카, 며느리는 반계가족입니다. 반계가족은 죄송하지만 소득세에서는 같이 살아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장애인이라고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은 자기가 별도로 자기가 공제받는 거죠. 혜택을 받는 거고 이런 원리로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 20세, 만 60세 이상자 항상 이걸 기본공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된자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다 해당 사항이 돼야 되는 거예요. 21살이야. 나이 제한 때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21살이면. 근데 나는 6살인데 태어날 때부터 세금을 내가 소득을 보냈어. 그 붕어빵에도 돈 벌잖아. 중학생, 고등학생들 기본공제 대상자 탈락이야. 단 기준이 소득 금액이 1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나머지 연말정산은 최종 내가 지급할 금액, 그 금액이 100만원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세금 다 띄고 나온 금액.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인적공제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부양가족에 부녀자 기본공제가 여기까지 기본공제 있죠? 이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게 1인당 150만원. 그리고 부녀자, 한부모 이런 것들은 추가공제 또 들어가는 거. 기본공제 들어가고 장애인, 자녀, 출산 이런 것들은 추가공제 들어갑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러시면 부양가족, 부녀자, 한부모입니다. 자, 한부모는 먼저 얘기할게요. 이혼한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한부모의 혜택은요, 꼭 자녀가 만 20세, 240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한부모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5살, 6살도 있어. 근데 이혼할 때 한 명 한 명씩 나눴어. 양쪽 한부모.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혼한 남자, 여자는 무조건 뭐예요? 한부모 혜택을 받는데, 한부모에 만약에 내가 이혼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 쪽으로 애들이 다 갔어. 5살, 6살짜리가. 그럼 난 한부모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여자는 한부모가 나한테 애들이 왔어. 그 여자는 한부모 혜택 못 받잖아. 자녀가 없으니까. 근데 여자는 부녀자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내가 불만이 이거야. 근데 내가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남자는 한부모 혜택은 없잖아. 내가 자녀가 없으면 나는 부남자 공제가 있어야 되는데 부남자 공제가 없어요. 내가 이제 세법을 만들어야 돼. 왜? 그 얼마나 남자들이 불쌍해. 요즘 남자들은 정말 불쌍해. 네? 왜 그러냐고요? 너무 여자들을 너무 위해줬어. 이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여자들은 한부모 혜택 안 받으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녀자가 이혼한 여자만이 아니에요. 독신주의자. 그리고 맞벌이하는 여자들. 내가 만약에 남편보다 내가 소득이 더 많아. 부녀자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녀자는 이혼한 여자도 되지만 혼자 사는 독신주의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혼하지 않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 다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소득이 더 크면 남편 소득으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양쪽 여러분들 요즘에 다 맞벌이 하잖아. 다 각자로 다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각자로 다 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밖에서 돈 번 적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우리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어요.
부녀자는 그 대신 한부모는 꼭 자녀가 몇 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지만 넘으면 한부모 혜택이 없어. 왜냐하면 그건 그다음 21세부터 돈을 벌어서 같이 먹고 사는 거다 생각해서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에요.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인데 부녀자는 다음 여기 한부모는 뭐예요? 자녀만 있으면 소득이 얼마큼 있어도 한부모 혜택이 받습니다. 하지만 부녀자 공제는요 불안가짐이 필요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단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 3천만 원까지야. 종합소득 금액이면 종합소득은 아마 7,500, 7,70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봉 7,500이 넘잖아. 그러면 복식복이랍니다. 간편장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복식복이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돼요. 그 저도 따로 낼게요. 내가 제자한테 낼게요. 내가 할 때는 이상하게 공제를 못 받아. 그냥 가르쳐줘야 돼. 그걸 왜 영업 비밀을 가르쳐주니? 그거는 저도 낼게요. 저도 7,000원이 너무 이걸 넘으니까 하도 낼게 주는 게 좋아. 그러면 그거 갖고 걔네들이 야 선생님, 교수님 얼마만큼 해드릴까요? 아주 느낌도 쉬워보는 거야. 얼마 줄까? 30%, 20% 이게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그럼 다음으로 뭐를 줄 알아요? 복식복이 하면은 뭐부터 하냐? 저기 장례식장 들어간 것들, 그 다음에 그 축의금들 낸 것들 있죠. 그것도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안 내도 그걸 캡처해서 다 갖고 와요. 내가 안 내도 그럼 1인당 2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공식 간편작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신도 마찬가지로 다 언제든 통신도 다 여러분은 문제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다 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복식복이는 다 됩니다. 근데 간편작도 안 돼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근로자? 근로자가 만약에 연봉이 7,000원이 넘잖아요. 다 됩니다. 하여튼 간편장부를 하면 안 돼. 복식복이 해야 돼요. 복식복이라고 하는 건 따로 세금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9,000원 들어가지고 하는 건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연봉이 최소한 7,700이 넘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복식복이를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올해 7,700이야. 올해까지 간편장부야. 처음 들어와서 말해 7,700. 올해까지 잘. 근데 내년에 복식복이를 하게 돼서 근데 내년에 또 7,400이야. 그럼 다시 또 간편장. 네. 네. 추가를 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아니 날라와요. 복식복지 대상자라고 날라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기가 막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기 소득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랬잖아. 7천 올해가 처음 7천 간편 잡고 했어. 내년에 이제 복식복지 대상이 됐어. 그 내년에 6천만 원 떨어졌어. 그럼 다시 간편 잡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2년 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하여튼간 소득세만 되면 이상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하여튼간 수를 못하겠어.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원래 다 그래요. 자, 부녀자 한부모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다, 여러분들 나중에 월세도 연봉 7천, 8천이면 이상이면 월세도 공제 안 해줘요. 다 뒤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러면 경로 우대자. 그 부녀자는요, 뭐가 되겠습니까? 뭐요? 뭐요? 네. 아유, 돼요. 노양 가족이 있어도 괜찮고. 아니, 혼자 할 수도 제대로 주잖아, 혼자가. 왜 그래요? 아니죠. 노양 가족은 밑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혼자 살아봐요, 괜찮아요. 그러면 뭐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다 됐죠? 그 다음에 경로 우대자는 만 70세. 말하자면 840개월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연 100만 원. 왜요? 840개월? 네?
12개월 해야 되잖아.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상이몽인가 미국 오는 새끼가 이렇게 나는 560개월이야. 너 몇 개월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 아니야. 몇 개월 됐어? 2개월 됐어요. 우리 애가 몇 개월 됐어요? 32개월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기 옛날 사람이 이제 요즘에 신식들은 개월로 얘기합니다. 무식하게 누가 나이를 얘기합니까? 아예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70세 알겠습니까?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은요. 여기 주목. 장애인은 소득이 있는 자는요. 장애인 표시를 하지 못합니다. 장애인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 장애인이라고 표시 못합니다. 장애인은 소득이 없는 자만 장애인 표시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장애인 소득이 있어 그럼 자기가 별도로 기본 자기가 별도로 하는 거야. 소득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식이 장애인이야. 소득이 있어. 별도로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됐어요?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애인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소득이 있는 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본공조 대상자도 아니지만,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길용이다, 이순주다. 그러면 그 이름이 기본고가 제대주로 해가지고 내 부양가적으로 시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녀는 몇 세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밑줄 보세요. 8세부터 몇 세까지? 20세. 0세부터 7세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0세부터 7세까지는 안 들어가요. 자녀는 몇 세부터 몇 세? 8세부터 20세까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 보세요. 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재혼을 했어. 근데 내가 큰 애가 8살, 12살이야. 근데 저쪽에 와이프가 내가 재혼을 해가지고 저쪽 친구가 15살짜리 친구가 들어왔어. 그럼 나한테 셋째가 들어오는 거야. 그 당해연도 15살짜리는 출산 이망에 같이 들어갈 거야. 그 한 명만. 그 몇 번째? 세 번째로 들어오는 거야. 나이대로 순서를 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내가 그냥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내가 태어난 숫자부터 첫째, 둘째는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나와요. 찍게 되면 첫째, 둘째 나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녀도 그럼 우리가 출산 입양은요. 당해연도 출산하고 당해연도에 입양했을 때. 입양이라는 건 뭐야? 상대방 내가 재혼했을 때는 상대방 자녀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거기까지를 들어오는 거다. 이해하셨죠? 됐나요? 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저 출산 입양 나온 거 있죠? 뭐 30만원, 50만원. 여러분들 고수도 3579 아시죠? 3579. 근데 그런 금액은 안 나와 시험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위탁관계는 여기 F2번으로 가는 위탁관계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위탁관계를 안 해도 돼요. 뭐 신의가 뭐 그거 막 따져가지고 위탁관계를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양가족은 부녀자는 이런 얼마?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 경로는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자녀가 1인당 얼마? 15만원이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좀 또 바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출산 입양은 당해연도에 출산하고 당해연도에 입양했을 때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됐나요? 자,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부양가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사항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기본공제 대상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기본공제 대상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이며 등본상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단 존속과 비속은 떨어져 살아도 나와 배우자 존속 비속은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걸 본다 그랬죠? 여기 썼죠. 그렇죠? 존속과 비속은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걸로 인정한다. 단 형제 자매는 꼭 등본상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이해갔습니까?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아까 얘기했죠? 근로소득 옆에 적으세요. 총금액하고 근로소득 옆에다가 총금액. 이 근로소득은 비과세 제외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연 근로소득 500만원, 소득공제 70% 빼줘서 소득금액이 150만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자를 본다고 그랬죠. 소득이 없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150만원 15만 붙었더라.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탈락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근로소득
포함으로 우리가 기본금이 형성된다. 그래서 종합소득과 필요경비, 종합소득 공제를 빼준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까지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몇 가지 소득을 합친 거죠? 6가지 소득을 합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6가지 소득이 다 있을 수는 없잖아. 근로소득이 있고 연금소득이 있고 이렇게 있고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고 기타소득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합쳐서 100만 원입니다. 다 합해서 우리가 소득공제 다 뺀 금액.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계산할 거예요.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단계가족, 이모, 고모, 삼촌, 조카, 며느리 나가지 시작. 이모, 고모, 삼촌, 조카, 며느리는요 무조건 제외된다. 단 뭐가 기초생활수급자면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은 포함이 안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만 포함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럼 이런 예가 있어. 여기 보세요. 우리 아들이 장애인이야. 근데 우리 아들이 장애인이어야 돼. 장애인인데 며느리도 장애인이야. 그럼 며느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멀쩡해. 근데 며느리가 그러면 안 돼. 내 아들이 먼저 장애인이어야 돼. 그리고 와이프가 장애인인데 며느리까지 들어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들어옵니다. 또한 이런 거 있죠. 내가 아까 자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했죠? 8세부터 20세로 그랬죠. 내 아들이 35이야. 장애인이야.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단 들어오죠? 장애인도 들어오죠? 자녀도 들어오고. 자녀도 들어와요. 그런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야. 8세부터 20세까지 왜 35세가 왜 들어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이 없는 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소득 제한만 있어요. 이게 써있죠? 6번.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만 있다.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당해연대 사망하신 분들은 당해연대까지 사는 걸 인정합니다. 만약에 여기 보세요. 우리 아이가 오늘 죽었어. 내 아들이 5살, 6살까지 있다 보자. 그럼 올해부터 한 부모예요?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같이 사는 거로 봐요. 귀신과 같이 사는 거야. 내년부터 한 부모가 되는 거야. 그런 게 시험이 잘 나와요. 사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갔습니까? 죽었다는 얘기 안 해요. 사별이라고 얘기해요. 당해연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오늘. 올해까지 사는 거로 보는 거야. 내가 장애인이야. 올해 완쾌됐어. 올해까지는 장애인이야. 내년부터 항상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모두게 변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단 이혼만큼은 12월 30날 이혼했어. 하루 남겨놓고 별도다. 이혼만큼은 따로따로다. 하루 남겨놓더라도 다 별도로 합니다. 이해갔습니까? 이혼만큼은 절대 12월까지 살았어. 아니다. 필요 없어. 하루 남겨놓고 다 따로따로. 이해갔습니까? 이혼만큼은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이혼 예정 중이다. 아직 사는 거야. 별거 중이다. 아직 사는 거야. 이혼 소송 중이다. 아직 살고 있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건 아직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로 봅니다. 됐나요? 우리 딸내미가 유학 갔어. 우리 아들이 군대 갔어. 내 아들, 딸들은 내 부모랑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사는 거로 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민 갔어. 그건 안 돼요. 이민 가면 그 나라 국적을 받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죠. 이해가십니까? 아, 이민 간 데가 해줄 수 있어요. 네? 네.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 이민 가면 끝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야 해외에서 신용카드 쓰는 거 있죠? 그것도 공제 안 돼요. 해외 의료기관도 안 돼요. 하여튼 외국에서 한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 보시면 요거 다 저기 참고 아까 얘기한 거 우리 자식이 35세 이렇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소득이 없는 장애인은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자녀에 포함이 된다. 요 자녀가 몇 세부터 몇 세? 8세부터 20세야. 조심하세요. 0세부터 7세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육아수당은 0세부터 6세까지야. 7세가 빠져있어. 7세부터 아동수당이야.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아수당은 0세부터 6세. 그 다음에 자녀는 8세부터 20세.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 시험 보는 건. 자, 기준부가 소득원액은 국민연금은 매년 7월 1일날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국민연금은 이렇게 제가 여기 6월 30일까지 617만원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났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 나온 거 보시면 여기 볼게요. 이제 시간당
230원이었잖아. 그죠? 내년서부터는 290원 오릅니다. 1325.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이 생산직 근로자 있죠. 옛날에는 209만 6,270원이라 210만원까지 생산직일 때 비과세를 연장돼서 잡아줬어요. 그래서 아마 또 215만 6천원이니까 또 오를 거야 아마 내년에. 이해갔습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보셔서 요거 보시면 되겠고, 국민연금도 여기 보시면 290원에서 나온 것에서 우리가 국민연금도 환산해서 해주는 290원 나오는 거 있죠? 290원 나오는 거는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우리가 해준 것이 우리가 290원이 된 거죠. 한 달 동안에. 그렇죠? 이거 보시는 건 나중에 보시고, 이건 시험 문제랑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요, 2025년 7월 1일부터 6월 내년 6월 30일까지는 최저 40만원, 최고 국민연금은 637만원까지만 됩니다. 만약에 637만원 곱하기 9% 계산할 거예요. 637만원 곱하기 9%. 57만 3,300원 곱하기 50%. 그러면 회사에서는 57만 3,300원 납부하지만 개인이 부담하는 건 28만 얼마죠? 50% 하는 거니까 반반씩 부담하는 거예요. 거기가 한도야. 근데 내가 만약에 700만 원 받았어. 그 한도를 넘어가지 않는다. 800만 원 637만 원에서 끝나는 거야. 아, 나는 그 금융연금은 엄청 많이 내. 한도가 끝이야 이게. 그건 거짓말이야. 이해갔습니까? 아니, 자기가 사적으로 내는 건 따르고 이건 공적연금이야. 무슨 연금?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다 비과세입니다. 됐나요? 비과세라는 건 세금을 안 내민다는 얘기예요, 혹시? 네,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고용보험 있죠? 고용보험은 우리가 실업급여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해요. 근데 실무는 고용안정사업비,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비 있죠? 이거 회사가 100% 부담해 주는 거야. 요거는 우리가 실무회사, 우리 시험 볼 때는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고용보험도 요 두 가지, 요거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만 반반씩 부담한다라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용보험이 요 회사 부담 100%, 직업능력개발비, 고용안정사업비는 회사가 100% 부담해 주는 거야. 원래가. 근데 시험은 여기까지는 안 나온다. 디테일하게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공제하는 요 퍼센트 있죠? 요 퍼센트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자동 설정이 되고 금액을 정해줍니다. 시험 볼 때. 공제 금액은 정해줘요. 그러니까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소득세, 지방소득도 뭡니까? 개인이 100% 부담하는 거. 그렇죠? 산재보험은요, 회사가 100% 부담하는 거죠? 그 월급 명세서에는 산재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회사가 100% 부담하니까. 하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는 반은 누가 부담하고 회사, 반은 개인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요거는 소득세 지방세는 개인이 100% 부담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제한 나머지는 다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월급 명세에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산재는 없습니다. 됐나요?